이제 330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책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330 강의는 330 책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경제학자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부동산은 어떤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패턴이 뭐냐면 부동산이 폭락한다 하고 외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좀 제가 봤을 때 폭락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딱 세 번 있었어요. 오일 쇼크 때, 그다음에 IMF 때,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뭐 글로벌 금융 리스크 있을 때, 그때는 수도권만 그래서 지방은 그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만 사실은 전저점 이상으로 떨어졌지.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상승, 그다음에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그 이상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가격이. 왜 이럴까를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책을 쭉 읽어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제 책을 읽어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질문을 주셨을 때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했죠. 그 책들을 읽어보면 종합되는 게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제가 그 종합을 해서 책 하나로 엮어놓은 게 330이에요.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분석 기법.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그 사기꾼 같은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했지만 사실은 조금 자극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책도 3시간이면 읽어져요. 그러니까 책 3시간 만에 읽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분명히 앞에 서두에 해놨거든. 프롤로그에 들어갈 때 나는 이거 내가 어디서 내가 창조해낸 거 아무것도 없다. 다 이쪽에서 뺏기고 저쪽에서 뺏기고 다 뺏긴 거라서 미리 내 이야기 한다. 내 뺏긴 거라고 내가 분명히 나는 이야기를 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나는 그냥 깔끔하게 3시간 만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나는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서두에도 밝혔고 책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그 책 내용이 뭐냐,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쭉 올라가는데 그런 요인들이 뭐냐.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더라. 대통령이 누구에 따라서, 칼잡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더라. 두 번째,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더라. 그 대외적인 경제 여건은 뭐다? 금리가 옛날에 20%, 30%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된다? 1.5%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은행에 1억만 넣어놓으면 옛날에는 3천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1억을 넣어놓으면 얼마 줍니까? 200만 원도 안 준단 말이에요. 1년에. 그러면 뭐다? 내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 자, 우리 저 책에 나옵니다. 짜장면 값은 일단 제껴놓고 새우깡 가격이 제일 이야기하기 좋아요. 그 새우깡 71년도에 나왔거든. 새우깡 71년도에 50원 했어요. 근데 그 새우깡이 지금 얼마입니까? 1200원 하거든요. 몇 배 올랐어요? 24배 올랐거든. 새우깡도 24배 올랐으면 왜 그러면 새우깡이 24배가 올랐는데 그냥 절대 가격으로 비싸니까 옛날에는 생새우를 갈아서 만들고 지금은 인조새우를 갈아서 새우깡을 만든다? 아니잖아요. 그때도 생새우고 지금도 생새우다 말이죠. 즉 뭐다? 가치에는 변화가 없어요. 가치에는 사람들이 가치는 뭐 희소가치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이 가치는 사람이 뭐 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뭐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는 거다, 또는 우리가 또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지가 어떻게 생기는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가치는 변화한 게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고 24년 전에 지은 집이 지금 가치가 걔가 뭐 콘크리트가 뭐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인조새우가 생새우로 바뀌고 생새우가 인조새우로 바뀌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다? 가격이 바뀐 거예요. 가격이. 내 월급도 옛날에 비해서 올랐잖아요. 하다못해 강의료도 오르잖아요. 강의료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10,000원, 20,000원 했는데 지금 50,000원 줘야 듣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럼 당연히 집값 올라야지. 집도 재화인데. 근데 집값은 새우깡과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새우깡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은 살아야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새우깡도 25배가 24배가 오르는데, 그러면 71년도에 지은 집이 엄마 아파트 제 강의 때 엄마 아파트 바뀐 거 응답하라 1988 2편을
두 번째 2회차 편을 보게 되면 거기 나옵니다. 그 엄마 아파트가 얼마였는지. 옛날에 엄마 아파트 5천만 원 했는데 5천만 원 그거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가서 그러면 가격이 무조건 다 오른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부동산은 로케이션, 상가든 토지든 아파트든 로케이션입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비해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발의 시대가 아니고 관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부중성, 부동성, 늘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자리에 그 자체의 존재 가치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자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대외적인 경제 환경,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심리, 사람의 심리. 철수 엄마, 영희 엄마가 돈 벌었다 그러니까 나도 돈 벌어야지하고 우르르르 몰려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뭐냐면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은 방향성은 맞출 수가 있죠.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정도. 그런데 얼마나 오를 거냐 얼마나 내릴 거냐는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 정부 당국자 칼질하게 딸린 거니까.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 다 그렇잖아요. 오르면 이제 올라갈 거다, 내릴 거면 내려갈 거다. 사실은 그 말이 또 시장에 나와서 어디가 오를 거다, 뭐 이거 또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심리도 무시할 게 못 되더라. 사람들의 심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99.9%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공부를 안 하고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사람들 따라간단 말이죠. 따라가니까 분명히 정권이 바뀌면 제가 항상 계속 그때 330 때도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게 야, 문재인 정부 바뀌면 힘들어질 거야. 정리 좀 하세요 했는데 가격도 올랐잖아요. 가격도 올랐죠. 내 나쁜 놈 됐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 좋은 것들 정리하고 좀 못난이들 물건들 정리하고 똘똘한 걸로 갈아타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미적미적 하다가 이러한 이유로 왜? 그 뭐 산지 얼마 안 돼서 양도세 때문에 정리해야지. 양도세 안 내면 그냥 시장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고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330 책은 뭐 특별하게 이거 사면 좋다 저거 사면 좋다 뭐 이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는 법. 그래서 3시간 공부하고 30년을 써먹을 거다.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고 이제 한 19은 좋았다 괜찮았다 라고 이렇게 쓰시고 한 명 정도 10%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왜 써놨냐. 내가 그 인간 이상한 인간이야. 내가 분명히 이거 다른 데서 다 뺏겨갖고 아는 사람은 이거 별 의미 없다라고 내가 써놨거든. 근데 물론 이제 카피가 이제 출판사에서 카피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초보 투자자한테는 저기 뭐 기를 주고 뭐 고수한테는 또 뭐 확신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고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제 초보분들은 본인이 초보자라고 느끼시는 분은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래서 가격이 오르고 이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라는 게 착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예. 저도 책을 보고 좀 마음이 편한 적 편해요. 보면 편안해요. 그 책 보면 왜? 이러다가 또 이것도 지나가. 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그래 됩니다. 예, 그래서 딱 이렇게 다듬고 이제 또 이제 씨앗 뿌릴 것도 씨앗 뿌리고. 왜냐면 부동산에 영원한 또 그게 있잖아요. 영원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어요. 또 손절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걸 또 사는 사람도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식 시황 있죠.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사고 팔고 하고 오르는데도 사고 팔고 그러니까 많은 그래프들이 있는데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 주식 시장의 그래프처럼 부동산 시장도 지금 이제 그래프 많이 만들잖아요. 이 그래프 속에 수많은 거래량이 있어요. 그 수많은 거래량이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고 그러면 이 사는 사람이 멍청해서 사냐고? 아닐 거다 말이죠. 또 파는 사람은 이게 멍청해서 파는 거냐고? 아니다 말이죠.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 생각들의 결과물이 그 가격이다 말이죠. 그 가격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가격대는 평행을 이루겠죠. 근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응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보는 시각이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요 한두 번은 운으로 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공부는 필요합니다. 항상 강의가 끝나고 그래서 어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도 한두 번은 될 겁니다. 한두 번은 뭐 친한 사람이나 강사든지 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은 나만의 인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를 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끝으로 올해 교수님의 목표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의 목표는 이거죠. 뭐 이왕에 이렇게 시장에 이제 어찌됐든 자이든 타이든 플레이어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그냥 목표라기는 그렇고요.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재미있는 놀이거리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싶어요. 저보고 사람들이 현장을 그렇게 다니면서 힘들지 않냐고 그러는데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것이 힘들면은 못해요. 하지만 가서 보고 느끼고 그 자체가 재미나거든요. 그 재미난 일을 또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재미난 걸 더욱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재미난 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을 꾸준하게 이제 말하는 톤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또 고향이 저 밑에 쪽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제가 굉장히 조금 그렇게 다혈질이지를 않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런데 굉장히 좀 섬세한 부분도 있고 그렇고 옛날에 제가 블로그 할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교수님 일주일 하면 안 할 겁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고 어차피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거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 시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 일로 이 현장을 항상 다니는 것이 재밌는 일로 승화를 시키고 싶은 게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의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즐기면서 투자. 네, 즐겨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일이에요. 네, 재밌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어요. 오늘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눠본 게 처음인데 되게 매력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얼굴만 잘생겼으면 그냥 끝내줄 건데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간 내주셔가지고 그래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언제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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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황 이야기 할 거야 많으니까 이야기 시키면 이야기는 잘합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